자, 이번에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소개할 기사는 기존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 봐주시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은 방사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도 공개했어요. 그런데 합참은요. 탄도미사일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북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발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 같이 협의해서 판단하니까 이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의 얘기와 우리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북한이 섞어 쏘기로 기만 전술을 펴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섞어 쏘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북한 김정은 창관 신무기 조작 가능성 낮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방사포라고 주장한 무기를 김정은 창간에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거짓말로 얘기할 리가 있겠네. 이런 관점인 거죠. 부대 대북 정보력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은 신형 방사포다. 우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이쪽 남한 어디든 10m 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포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우리 군 당국이 헛발질 분석을 한 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북한이 공개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단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요. 그 발사 장치에는 또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이게 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건 또 뭐지?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또 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오전 2시 59분 그리고 오전 3시 23분. 아주 새벽입니다. 새벽에 동해상으로 쐈는데 아직 무엇인지는 아직은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과 우리 군의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미사일인지 예. 방사포인지가 이제 이렇게 모호해지는 이유가 북한의 방사포의 발전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도 굉장히 미사일처럼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거다라고 규정하기가 멀리서 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있고 거네요.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방사포나 미사일에 집중하는 이유가 공중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전투기라든가 전폭기 이쪽은 거의 영공권은 미국이나 한국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기 미사일과 방사포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그걸 이동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진 전력에 다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방사포가 그러면 탄도미사일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방사포는요, 탄도미사일보다 발사가 손쉽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임산부 전용입니다. 이달부터 서울시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합니다. 일반 구역보다 폭이 80cm 더 넓어서 배가 불러오는 임산부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설계됐다는데요.
공영 주차장 100여 곳에 마련된 이 주차구역. 이용을 위해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다시 등장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약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1.6 사태 이후 군에선 그의 이름조차 금기시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역사적 사실 보존 목적에 한해 역대 지휘관의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국방부는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옆에 앉은 작은 소녀.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으로 일본의 공공미술관에 전시돼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소녀상을 본 일본 관람객들은 가까운 존재로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